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함수의 네 번째 시간 역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학습 목표는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하나, 그리고 주어진 역함수를 구하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역함수가 무슨 의미인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개념 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의 세 함수 fjh에서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어 반대로 대응시킬 때 집합 y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를 방향을 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되겠죠. 1은 2의 대응이 된다. 3은 1의 대응이 된다. 4는 3의 대응이 된다.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정의역에 속한 원소 2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정의역에 속한 원소 하나에 공역의 원소 꼭 하나에 대응하는 관계,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의 대응 관계 중에서도 원소는 하나에 하나씩 대응을 한다.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에서는 이건 반대로 해석한다 했죠. 공역 원소 하나가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더라. 그렇게 이해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f함수는 역방향으로 함수를 구성을 했을 때는 이게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에 대응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함수 g를 볼게요. 1은 1에 대응이 되죠. 2는 3의 대응도 되고 4의 대응도 되고요. 3은 2의 대응도 됩니다. 2의 대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원소 2가 문제예요. 정의역 y에 속한 원소 2가 공역에 속한 원소 3과 4 두 개의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방향으로도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f함수는 이건 원래 f함수를 살펴보면 하나의 원소가 하나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1대1 함수였거든요. 그 다음 함수 g는 하나의 원소가 하나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속한 원소 하나가 공역 원소 하나에 대응은 되지만 공역 원소 하나를 가져와 보면 이 동일한 원소 2가 3과 4에 대응되기 때문에 1대1은 아니고 이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대응 함수였습니다. 그러니 1대1 함수도 대응 함수도 역방향으로는 함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예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h 함수를 볼 텐데 h는 1은 3에 2는 2에 3은 1에 대응이 되는데 이걸 방향을 되돌려도요. 1은 3에 대응된다, 2는 2에 대응된다, 3은 1에 대응이 된다 하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함수가 맞죠. 역방향으로 가더라도. 자, 이때는 이 h라는 함수가 1대1 함수였던 데다가 대응 함수도 됐던 거예요. 대응 함수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역방향으로 1대1이 되느냐예요. 정의역 원소 하나에 공역 원소 하나가 성립하느냐. 그 다음 대응 함수의 경우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봤을 때는 정의역에서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없다는 걸 보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와 대응 함수가 동시에 성립하게 된다면 그때는 방향을 역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함수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y의 각 원소 y에 대하여 y는 fx인 정의역 x에 속한 원소 x가 오직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y의 각 원소 y는 fx인 정의역 x의 원소 x에 대응시키면 y를 정의역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고 이 함수를 f에 대한 역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파란색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는 f. 반대로 y에서 x로 대응하는 이 대응 관계를 뒤집어 놓은 걸 f 역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표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f 이쪽에 지수 위치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정의역은 x고 공역은 y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응 관계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고 y에서 x로 대응되는 관계로 보여요. 그러면 위에서 봤던 y는 fx와 아래에서 보이는 x는 f 인버스 y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f 함수를 f 역함수로 고치면 x에서 y로의 대응이 y에서 x로의 대응으로 고쳐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기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가 하면 f의 역함수 또는 f 인버스라고 해요. 역함수를 영어로 인버스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f 역함수, f 인버스 두 가지 용어를 동시에 쓰기도 합니다. 자, 지수 위치에 왜 마이너스 1제곱을 가져왔느냐는 지수 법칙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이 된다 할 때, 이 x하고 y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수 집합에 속한 원소였어요. 자연수들 뭐 1, 2, 3, 4, 5, 6, 7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지수를 좀 확장을 할 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 x는 자연수예요. 여기에 a의 0제곱을 만약에 가져온다. 자, 정수까지 이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인데, 먼저 확대하기 전에 0제곱은 어떤 것이냐를 볼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규칙이 그대로 만족된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요, a의 x제곱 더하기 0제곱이 되어야 하고, x와 0의 합은 x니까 이것은 그대로 a의 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을 살펴봤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의 x제곱에 무언가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요. 곱셈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숫자는 1이죠. 자, 그래서 a의 0제곱은 1로 정의하면 기존에 있던 지수 법칙을 깨뜨리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확장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있던 것을 끌고 나가주면 좋죠.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던 것이 다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범위에서 정의되었던 것을 큰 범위로 가져갈 때는 기존에 있던 규칙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a의 0제곱은 1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전제가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는가 하면 a는 0은 아닙니다. a는 0은 아니다. 이것도 그냥 양수라고 쓸게요.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0의 0제곱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 없는 경우는 크게 아예 규정을 못 짓는 경우와 아니면 설정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불능이다, 부정이다, 옛날에 이렇게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0의 0제곱의 경우는 이게 극한하고 연관이 있고요. 극한값의 접근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값이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로 꼭 찍어서 만들 수 없다는 의미로 0의 0제곱은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에 대한 어떤 0제곱은 1로 정의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x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x는 음의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지수 법칙이 만족된다고 하면 a의 x-x제곱이니까 a의 0제곱이 될 거예요. 금방 a의 0제곱은 1로 정의를 했죠. 그러면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곱해서 1이 되는데,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곱해서 1이 된다는 건 이 둘이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a의 x제곱분의 1 역수로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이 역수라는 표현은 실수의 곱셈에서의 역원을 뜻해요. 자,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역원, 되돌려준다. 역함수, 함수의 방향을 되돌려준다. 결국은 함수의 합성 입장에서 이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합성이라는 연산에서의 역방향으로 되돌려주는 원소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역함수라는 표현을 따서 쓰게 되고요. 이 지수에서 나타나는 이 지수 법칙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f, 그러면 f의 1제곱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f의 마이너스 1제곱의 모양을 따서 쓰자. 이걸 따서 쓰자. 단 읽을 때만 f의 역함수, 인버스 펑션, f의 인버스 펑션, 인버스 x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말에 필요충분 조건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이건 쌍방간에 서로 같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조건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함수 f가 어떤 함수 f가 역함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있으면 그 f는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라는 말로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라 하면 이 함수는 역함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함수 f가 있어요. 이게 1대1 대응이죠. 2는 1에, 3은 2에, 1은 3으로 4는 4에 빠진 원소가 없어요. 1대1 대응이더라. 공역이 1, 2, 3, 4 원소도 빠진 것 없죠. 역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되돌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은 역방향으로 가면 1의 대응이 되죠. 그리고 2는 3의 대응이 돼요. 그래서 F 인버스 2는 이건 3이에요. 그럼 앞에서 봤던 요 모양과 요걸 잘 봐야 될 텐데 앞으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하면 요 둘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따라다녀요. 1이 3에 대응되는 함수 f가 있다. 그러면 3은 1에 대응되는 f의 역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 하나 보고 반대쪽 역함수가 있을 때는 되돌려서 생각하더라.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마다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완성을 해봐라. 역함수가 존재하게 만들어봐라.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방에 보이죠. 6은 무엇에 어떤 원소에 대응이 되어야 하는지. 자, 이제 역함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있어요.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에 대하여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역함수는 요 위에서 봤던 전 페이지에서 봤던 x가 y에 대응되죠. 입력값이 x고 출력값이 y다. 이건 역함수는 이제 뒤바뀌죠. y가 입력값, x가 출력값. 그 다음 함수는 f에 대한 역함수이다. 자, 필요충분 조건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래 표기를 잘 보면 이 표기가 이런 의미예요. 집합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x에 속한 스몰 x라는 원소가 스몰 y에 대응이 되는 이 관계를 이걸 함수 f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가 f예요. 그러면 f의 역함수의 경우는 이렇게 역함수의 경우는 y가 x에 대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이 합성함수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합성함수 읽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말로 그대로 써보면 이건 함수 fg의 합성함수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fg의 합성함수. 그러면 첫 번째 f에 의해서 먼저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 g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순서를 뒤바꿔서 함수 gf의 합성함수라고 해버리면 이건 이 g와 f의 위치가 맞바뀝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로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으려니까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이 동그라미 표시를 이걸 이렇게 읽어요. 예. g of f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예요. g of f x 완전히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g of f of x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그냥 한국말에서 쓰기는 g of fx라고 그냥 읽어요. 예, 이걸 of라고 읽는다. 그러면 이게 합성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의 경우는 이렇게 읽겠죠. f inverse of fx 아니면 f inverse of f of x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f 함수는 먼저 x에서 y로 대응하는 거예요. 요게 x입니다. x 먼저 대응을 하고 요 fx가 바로 요게 y가 되죠. 그 다음 f 인버스에 의해서 요 fx라는 원소가 x에 대응이 됩니다. 여기서 y라고 썼죠. y는 x에 대응이 되더라. 그래서 이때 결과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x에서 y로 보냈다가 y에서 x, 집합 x에서 y로 보내고 집합 y에서 x로 보냈기 때문에 이때 결과물은 어디에 있느냐?
x 집합에 있어요. 그에 반해서 f of f inverse y의 경우는 이번에는 출발 지점이 y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빨간색 따라 먼저 갔다가 이렇게 빨간색 따라 갔다가 다음 파란색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y에서 출발을 하고요. f inverse y는 x가 될 테니까 fx는 y라고 썼죠.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위쪽은 x가 x에 대응이 됐고 아래쪽은 y가 y에 대응이 됐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타나는 함수를 이걸 항등함수라고 부르죠. 예, 앞서 항등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f inverse of f나 f of f inverse나 이 둘 다 모두 항등함수를 뜻해요. 보통 항등함수를 identity function이라 그래요. i라고 쓰기도 하고 id라고 쓰기도 하는데 보통 i라고 많이 쓰긴 했던 것 같아요. 그 identity라는 표현에 따라서 그렇게 쓴다.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함수들이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인 f 함수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하죠. 만약에 x하고 y가 같은 함수였으면 우리가 자주 쓰는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 이렇게 돼버리면 이 둘이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인데 항등함수인데 둘이 일치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집합 x와 y가 서로 다르다면 이때는 이 둘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는 x와 y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x와 y가 일치하는 함수라면 그때는 이 둘이 같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identity function i라고 써도 돼요. 대문자 i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귀찮으면 small i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항등함수가 항등원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안 배운 용어라서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하고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이건 x에서의 항등함수이고 이건 y에서의 항등함수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상을 정리한 내용이 성질 1번입니다. 자, 금방 3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죠. 자,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f 함수에 따라서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역함수를 실제로 찾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